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한 여력대의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5월 19일입니다. 자, 설정을 좀 바꾸느라 시간이 좀 늦었는데 마이크를 좀 바꾸려다가 설정을 바꾸려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마이크를 하나 새로 주문을 했습니다. 어제 주문해서 빠른 시일 내로 마이크를 새로운 마이크로 진행을 할 테니까 조금 음질에 대한 부분들의 양해를 조금만 해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뉴스방이랑 구독자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게끔 뉴스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뉴스방을 지금 전부 다 이제 입장을 하실 수 있도록 오픈을 다 해놨습니다. 더보기란 보시면은 오픈 링크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그리고 리서치방을 새로 운영을 하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DB 금융투자 계좌 개설을 하시면 리서치방에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그냥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아래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된다라는 거. 종목 진단을 부탁을 하셔도 제가 종목 진단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두산 피어셀, 오늘 두산 피어셀이 3.9%가량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자체가 갭 하락을 하면서 보합권으로 기었어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에서 하락한 종목들도 다수인 상황들인데,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에서 외국인이랑 기관 금융투자 얘네들이 어제 전일부터 계속 매도하는 동향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반발 매수가 들어와 주기도 좀 힘든 그런 모습들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일단 환율도 반등이 좀 나와버렸어요. 반등이 나와버려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단기적으로 또 기대하기 좀 어렵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일단 한미 정상회담에서 달러 스와프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환율이 좀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달러 스와프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와주면 그때 움직임들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산 피어셀이 뭐 지금 우려감들이라기보다는 수서법 통과 그런 부분들인데, 큰 허들은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큰 허들은 넘었고 작은 허들들이 남은 상황들인데, 이게 지금 일단 갭을 좀 메꾸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갭을 일단은 좀 메꾸고 난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주가가 좀 반등 나오는 반발 매수가 나오는 것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저점을 34,000원 부근에서 반등 나오는 것들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반발 매수세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추세적인 부분들 다시 반등이 좀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세적으로 좀 지지 구간들을 살짝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다음 지지 구간이 34,000원대 부근, 여기에서 이제 또 반등이 나오면 여기서 또 돌파를 하는 모습들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일단 뭐 주가 조정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좀 안타깝지만 시장에 대한 영향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 참고로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도 딱히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수급이 전일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대거 매도하는 모습들 보여줬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좀 확대를 시켰는데 외국인들이 좀 다시금 매수하는 모습들, 프로그램도 좀 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외국인이랑 프로그램이랑 좀 매도량이 좀 많아졌는데, 그동안 좀 매수를 했던 것들을 순차적으로 좀 털어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평균 단가가 낮아지는 그런 상태에서 다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 주느냐, 그게 또 관건인 것 같은데, 공매도는 뭐 크게 누적된 공매도량은 증가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공매도 거래 대금 자체도 이 우려감들,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도 공매도가 뭐 대폭 증가되진 않았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 비중 자체가 이렇게 크진 않으니까요. 자, 계속 이제 반등이 좀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수소법에 대한 부분들, 청정수소에 대한 범위, 뭐,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면서 원전과 수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일단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라는 것들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본회의에서 LNG 그리고 수소법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이런 관련 내용들이 편입이 좀 된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주면, 긍정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통과가 됐다라는 내용들이 좀 들려주면 주가의 방향성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은 이 청정수소에 대한 범위,
원전도 천정수소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줬는데 이게 좀 확정되는 그 순간 블루수소라든가 그레이 수소는 좀 제외될 것으로 전망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들에서 청정수소에 대한 범위가 핑크수소는 포함되고 약간 이런 것들 일단 결정이 좀 되겠죠. 청정수소 인증제를 신설을 하고 수소 거래 시장을 따로 만드는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관련된 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주가 방향성들이 결정이 되는 것들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국내 수소 생태계에 중요 역할을 하던 천연가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부여받던 수소 연료 전지의 새 제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두산 퓨어셀의 방향성도 결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업체는 정부 지원을 받는 데다 석유, 화학, 철강 업체들의 수소를 사용하는 일반 사업체에게는 의무 물량을 판매할 수 있고 수소를 전기로 생산하는 사업체에 재료를 공급할 수 있다. 청정수소가 아닌 수소를 생산할 경우에는 전기 사업자 정도로만 안전장인 판매처가 된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그레이 수소가 대부분을 수소 생태계에서 비중을 그레이 수소가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물론 이제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수소들은 다른 국가들도 변화 없어요. 똑같아요. 석유, 화학, 철강 업체들 뭐 LNG를 가지고 그레이 수소를 만드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지금 이거를 대부분의 수소 그레이 수소를 가지고 청정 수소를 만들어라. 이게 LNG의 경우에도 개지 수소를 통해서 산소를 빼내서 포집한 산소 포집을 이용해서 블루 수소 기술이 국내 업계에도 활발히 개발 중이기도 하다. 근데 이 블루 수소가 좀 포함이 되느냐? 블루 수소까지 포함이 되면은 뭐 일단은 긍정적인 내용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블루 수소는 청정 수소에 포함할 전망이다라고 하니까 뭐 이런 것들은 좀 기대감들을 좀 가져봐도 되겠죠. LNG에 대한 부분들, 가스를 가지고 가스랑 물 이걸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고 전기, 열 생산하는 것들이 수소 연료전지의 핵심이기 때문에 일단은 분류수소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두산 퓨어셀 입장에서도 한숨 돌릴 수 있는 내용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주가가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레이수소 같은 경우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0이라고 할 때 분류수소는 5에서 6으로 줄어든다. 그레이수소는 청정수소에서 빠질 가능성들이 높고 분류수소는 아마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산업부 관계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근데 이게 통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소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변화가 좀 될 수가 있겠죠. 수소경제 활성화에 사용되는 LNG 요금 할인 덕분에 일단은 계제수소가 선정수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스 공급되는 가격들이 낮아지니까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연료전지에 따라서 수소 이 에너지 연료전지 개정안의 수소 생태계가 따로 조성이 되면서 신규로 허가받는 수소 에너지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수소 인증 제도 인증 연료전지 사업자 이게 공급 인증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급 인증서가 신규로 발급되지 않는다. 이게 조금 애매한 상황들인데 신규 투자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연료전지 공급 인증서를 발급을 받는 게 수익성에 직격될 수 있는 상황들이라 이 발급 여부들도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소시장을 따로 개설하는 자체가 기존에 이 공급 인증서를 발급받던 업체들을 끌어들인 유인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수소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 자체가 공급 인증서를 발급받던 이 업체들의 긍정적인 내용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딱히 우려감들을 큰 허들을 넘은 상태에서 작은 허들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우려감들이 반영될 만한 내용들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 심리가 이렇게 위축될 필요가 있는 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일단은 주가가 주중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 이게 더 눌림목으로 작용이 될지 그런 부분에서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피어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큰 허들이 넘었다. 대응을 순차적으로 잡아가야겠다. 지지 구간들을 체크를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고 DB금융투자 계좌 개설 이벤트 많은 관심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